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예, 손유진입니다. 이승환입니다. 내일 모레 수능입니다. 네. 올해 참 우여곡절 많은 예. 수험생이었다. 올해 네, 수험생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육방. 요즘 육방 없죠.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 방위를 6개월 정도 하고 군 얘기는 30년. 예. 적어도 예. 예. 육방했는데도 군 얘기는 30년. 예, 예.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올해 수험생들이 이제 코로나 얘기 이걸로 이제 저는 저 같으면 평생 우려 먹습니다. 아, 제가 18반 갔다 왔으니까 군 얘기 한 15년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맞습니다. 이제 올해 코로나19 사태 초창기 때도 진짜 이러다가 수능에 영향을 미치겠다 싶었는데 이게 참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네. 여기 우리 세 명 모두 수능 경험이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이제 당연히 수능을 쳤고요. 네. 네. 제가 수능 2년 차입니다. 이호기는요? 아까 제 18방 이야기도 했지만 네. 예, 저는 저기 사지선다요. 원래 4개 중에 답 고르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제가 뭐 괜히 아버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1호기는 수능 몇 점 만점이셨어요? 당연히 200점 만점 아닙니까 수능? 저는 사실 두 분을 형벌로 생각을 했거든요. 예. 술이 좀 취하면은 형 거리를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반말하고 계산해 그러지 보니까 않습니까, 술 먹고?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서울에 있는 삼촌벌이네요. 무슨 소리 합니까? 같이 88 올림픽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면 진짜 20대인 줄 20대인 알겠습니다. 줄 알겠네, 예, 진짜. 예. 그 같이 또 다니면 네. 사실 겉으로는 별로 이질감도 없습니다. 아니, 세대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려고 이제 음. 외모 공격을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역시. 그건 조금 선 넘는 거고요. 네. 제가 네. 그 혹시 이제 듣는 청취자들께서 헷갈릴 네.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자면 2호기 3호기가 띠동갑이고 제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띠동갑은 아니잖아요. 예. 하여튼 뭐 헷갈리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보면 진짜 1호기가 2호기하고 3호기 딱 중간인 줄 알 것 같습니다. 네. 뭐 가깝기로 따지면 뭐 저하고 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쵸. 뭐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예. 사모기 입장에서는 삼촌들이죠. 네. 어쨌든 수능을 이틀 앞두고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흐름이라서 현장의 그 긴장도가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안 그래도 그 어제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수능 시험장 한 곳을 점검을 하러 갔거든요. 네. 현장을 취재한 기자가 보낸 그 사진들을 봤는데 네. 긴장도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예, 네. 저는 그 증상이 보이는 학생들을 위한 네네. 별도 시험실을 맞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네. 사진을 보니까 이게 좀 장난이 아니구나. 아닙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음. 유증상자,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네. 별도 시험실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 네. 그 어떻게 되는지 좀 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일반 시험실보다 책상 사이 거리가 엄청 멉니다. 네. 뭐 일반 그 시험장은 책상이 한 교실에 한 20개 정도 이렇게 네. 그 정도 보이더라고요. 보이던데 별도 시험실은 한 교실에 책상을 팍팍 줄였습니다. 4개. 아, 예. 네. 5분의 1이죠. 수학이 막 되네. 수능 앞두고. 그리고 이제 시험 감독관은 방호복을 입고 네. 교실에 있습니다. 아, 예. 유증상자 시험 공간이 있지만 네. 진짜 이 공간은 쓰는 일 없이 그렇죠. 예. 예비로 이렇게 둔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기를 맞습니다. 예. 바랄 그러면 뿐입니다. 네. 방호복 입은 사진을 보니까 네. 그 몇 시간입니까? 그렇죠. 너무 네. 힘들겠더라고요. 음. 어쨌든 지난 4월 총선도 그렇고 이번 수능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같으면 현재 엄두도 내기 어려운 좀 국가 단위 행사잖아요. 그렇죠. 네. 수능생 여러분과 가족은 물론이고 당연히 그리고 우리 시민도 안 그래도 이제 좀 힘든 친구들 이런 일로 좀 신경 쓰이는 일이 그렇죠. 없도록 네. 예. 부담이 덜 하도록 네. 특별히 또 방역에 힘을 좀 모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수험생 여러분 힘 내시고 네. 딴 생각
안 하셔도 되니까 예, 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아무쪼록 무사히 한 고비 넘긴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이겨내시길 아, 바랍니다. 저 같으면 네네. 좀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왕 뭐 코로나 상황은 어쩔 수 없으니까 네. 시험을 좀 못 치더라도 네. 큼지막한 핑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마음 뭐 편하게. 예, 뭐 코로나 19 때문에 시험을 못 친 학생이 나왔다는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 같으면 그렇게 변명하겠다. 네. 그 얘기지. 예. 수능 기억도 잘 안 나시는 분들이 말이 계속 길다 그죠? 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시죠. 나쁜 새끼. 네. 어제 전두환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죠.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또 그쵸. 무슨 새삼스럽게 예. 유죄 판결인가 하는 생각이 또 맞네요. 이제 들죠.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벌써 4년이 다 돼가는 사건인데요. 네.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냈었는데 그 내용 중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뭐 저도 기억이 나고요. 이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때 당시 회고록 나온다고 그때 막 나무야 네. 미안해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왔던 걸로 산 사람 기억나는데. 있나 이거? 잘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조비오 신부 측이 고소를 한 게 2017년 4월이니까 3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그렇네요. 나왔다. 네. 네, 예. 그렇게 되네요. 어쨌든 이 대목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이 났고 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네, 뭐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광주 민주화 운동 가해에 그렇죠. 대해서 전두환 씨가 음. 워낙 뭐 막말한 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좀 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무엇보다 사법부에서 네. 공식적으로 광주의 도심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라는 네. 점이 네.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네. 참 이거 진짜 아니다라는 거 뻔히 아는데 요즘 우리 유튜브에 각종 채널 보면 별 희한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최소한 사회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시비는 분명히 좀 선을 그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좀 네. 이상한 방송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야 예, 미안해. 예, 맞습니다. 재판장은 1980년 5월 21일과 네. 5월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로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18박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특히 전두환 씨가 헬기 사격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네. 있죠. 그럼에도 재판 내내 성찰 또는 사과가 없어 특별사면 취지를 무색하게 했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면은 그 멘탈에는 뭐 조금 더 흠집조차 내지 못할 뭐 가벼운 선고이기는 하네요. 예, 뭐. 네. 네.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가 새삼 전두환 씨 유죄 판결 받았다. 뭐 이 얘기하려고 이 내용을 준비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가 또 경남 합천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합천을 비롯해 경남 지역에 이 전두환 씨 흔적이 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 흔적에 문제의식을 갖고 경남도민일보가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그 판결 계기로 상황이 어떻는지 한번 되짚어 보죠. 네. 네. 먼저 전두환 씨 동생이죠. 네, 네. 전경환 씨. 경남 도청 드레심은 소나무 앞 기념 식수 표지석 네네. 철거됐습니다. 예, 이게 지난 9월 17일 소나무를 그대로 두고 나무를 예, 잡아놓은 게 없죠. 표지석만 철거했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없애는 과정이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각만큼 좀 안 되더라고요. 네. 뭐 이전에도 시민사회 단체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네. 경남도는 이제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치하겠다. 네. 뭐 이렇게 반응을 했었죠. 네. 그 좀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는 그렇죠. 없다. 약간 이게 좀 발빼기 하는 네, 뭐 이런 거예요. 네. 어쨌든 지난 9월 17일 경남도의회가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예우를 제외한다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경남도청에서 바로 표지석을 철거했습니다. 근데 이제 표지석을 폐기하지 않고 이걸 따로 또 보관을 한다고 하네요. 예. 네.
뭐 그게 이제 두면은 나중에 뭐 전두환 씨 옹호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이제 다시 또 꺼내가지고. 려고 조례 바꿔가면서 잘 그러려고 닦아갖고. 그런 잘 닦아야 잘 닦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정도면은 뭐 저기 그냥 뭐 깨 부셔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 오한마로 세리만 뽀사 부럼 깨듯이 딱 날 잡아가지고 그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자주 끌어들이는 논리가 뭐 기록으로 뭐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둔다 뭐 이런 거일 텐데 뭐 좀 그렇네요.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예. 그리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합천군에 전두환 생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생가 입구 안내판 글귀가 네. 사실 좀 낯뜨거운 내용이 있었거든요. 아, 예. 뭐 그대로 옮기자면 이 또 이거 뭐 또 에코 넣고 배경음악 막 이런 안 거뭐 합니다. 제호공하고 음악 따다다당 따당 깔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아닙니까? 우리의 힘을 이런 데 쓸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일단 읽어볼게요. 네. 이전에 안내판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하자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 됐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12.12 사태가 빚어졌다. 12.6 사건을 전후하여 조성된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수습하는데 지도적 역량을 발휘했으며 네. 이를 계기로 제11대 대통령으로 추대됐다고 아, 적혔습니다. 좀 민망하네요 정말. 그렇네요. 근데 이게 예. 다시 손을 봤습니까 이게? 새 안내판은 12.6 사건을 전후하여 조성된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수습하는데 지도적 역량을 발휘했으며 이를 계기로 라는 문구를 드러냈습니다. 드러냈네요. 네네네. 그 바로 그냥, 이후 11대 대통령이 되었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12.12 사태가 빚어지고 그냥 바로 대통령이 네. 되었다. 예, 그렇죠. 뭐 이런, 예. 하여튼 뭐 지도적 역량 이런 단어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그죠? 네. 그렇네요. 네. 어쨌든 다른 내용은요. 예전 안내판에서 몇 문장 지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7년간 재임하면서 획기적인 물가 안정과 사상 최초의 국제 수지 흑자 전환으로 경제 도약의 토대를 쌓았다. 퇴임하자마자 정치적 공격을 받아다 모두 4년 넘게 유폐 생활과 옥고를 치렀으나 나 평화적 정권 이양의 전통을 세워 나가기 위한 진통으로 여겨 모든 어려움을 감내했다. 스스로 에코를 넣으시네요. 그렇네요. 네. 네. 이런 같은 문구를 삭제했죠. 삭제를 했네요. 네. 진짜 낯뜨겁네요. 진짜. 특히 네. 앞에 그 물가 안정, 네. 국제 수지 흑자 이런 말들은 네. 그 아직도 그 전두환을 진짜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도 그때가 진짜 제일 우리나라 살기 좋았다라고 말할 때마다 네. 꼭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이 택시 타면 어떤 택시 기사님 그때 좋았지 이거 막 저 한 번씩 듣습니다. 예. 예, 이놈 새끼들 싹 다 모아가지고 이게 막 삼천 교육대에다가 삼천 교육 때 많이 막 쳐봐가지고 이 안 돼서 이 한 번씩 그때가 듣습니다. 좋았어 막 이런 네. 말 들으면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냥 바로 내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는 이제 택시를 백투더퓨처 그 차로 바꾸시는 게. 또 지난 7월 창원시 창원 NC파크 마산구장 앞에 있던 화합의탑 비문 철거를 했었죠. 네. 네네. 이 비문에는 이제 대통령 각하 내외분을 모시고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경남 지역에 전두환 흔적을 이제 꽤 지운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네네. 경남도가 파악한 내용을 보면 세 곳 지역에 네네. 6개의 기념물이 있습니다. 하나씩 그러면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전두환 씨 고향인 합천군 거기 이제 일해공원 이 이름은 이름부터 아직까지 그 일해공원에 표지석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생가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군청에 그 기념식수 표지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의사 현판 이렇게 해가지고 4개가 있고요. 네네. 창녕군의 영산 호국공원에 있는 전두환의 14대 조상 전제장군 충절 사적비.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우리가 이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이제 이 장군이 뭐 이렇게 했던 그거를 조금 기록보다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했던 게 그때 이제 좀 잘 보려고 했던 이쪽 지역 토들의 그런 거 아니었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남해군청 내에 전두환 기념식수. 나무를 참 좋아하신다. 이게 돈 안 되고 티나서 그런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6개입니다. 이밖에 모르는 것도 사실 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 보통 학교에 이제
기념물 같은 게 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경남도 교육청이 지난 8월에 경남 지역 1,000곳에 있는 그 1,000곳 학교를 네네. 대상으로 이제 전두환 흔적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가 좀 나왔나요 그게? 거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사택 네네. 그리고 이제 의령의 한 고등학교 본관 건물 벽에 이 건물은 대통령 각하 특별 하사품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렇게 적힌 이제 알림석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개 학교 모두 표지석에 전두환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984년,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987년 네. 이렇게 연도를 적고 대통령 각하라고 적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당시 다른 사람 대통령 각하 했다가는 난리 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다른 사람 아닐 거고 전두환 그 씨 네. 이야기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렇네요. 그러면 이 표지석도 없애나요? 일단 도교육청은 네. 그 접수된 알림석은 독재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학교 역사를 새겨놓은 걸로 일단은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동창회, 학부모, 뭐 교직원 이렇게 학교 구성원이 논의를 해서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각하만이라도 좀 날리면 뭐 그래도 조금 보기가 나을 것 같네요. 네, 네. 뭐 대통령이 하사까지도 좀 그랬나? 어쨌든 가장 골치 아픈 곳은 역시 본진이에요. 본진. 고향. 합천. 예. 네. 그 합천군은 전두환 생가 안내문 수정을 하면서 네. 그 군청 내 기념식수 표지석 철거 방침을 세우긴 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지역 내 유림 단체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거세게 반발해서 철거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향후에는 네. 향후회라는 게 성격이 그러니까 우리 고향이 최고니까 예. 좀 그렇다 쳐도 네. 유림 단체는 왜 솔직히 거세게 반발하는지 그 맥락을 진짜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두환 임금님도 아니고 그렇죠. 뭐 조선시대 예. 학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되게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딱 공통 분모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향후회가 그럴 수 있다 이러면 유림 단체가 이분들이 또 모두 향후 회원이 아닐까. 예. 그렇게 이해하면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어쨌든 역시 이제 마지막 끝판왕. 그렇죠. 예, 끝판왕이 네. 이제 일해 공원이죠. 맞습니다. 네. 네. 공원 혹시 가보셨나요? 안 가봤습니다. 네. 저도 안 가고 그냥 합천 근처에 가서 그냥 아, 한우만 먹고 왔습니다. 네. 이게 공원이 그냥 합천 군 시내에 있거든요. 네. 예. 되게 접근성이 좋아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네, 봤을 수도 있겠다 네, 싶은 네. 생각이 드네요. 저는 상가까지밖에 안 갔어요. 어쨌든 그 되게 공원 잘 돼 있습니다. 그 또 땅도 넓고 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합천이 경남에서 제일 넓습니다. 네. 네, 행정구역이. 예. 어쨌든 공원이 제법 잘 조성이 돼 있는데 그 멋진 공원에다가 굳이 그 피냄새가 나는 철철 나는 그 이름 호를 그렇게 이제 굳이 억지로 붙여야겠는지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 온라인에서 어그로 끈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 오히려 막 하여튼 자극해서 일부러 막 관심을 끄는 행동 이런 건데 이거 일회공원이야말로 진짜 딱 현실판 어그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평생 아픔을 품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도대체 이 공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좀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이런 논란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사법부가 헬기 사격까지 이제 공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판결을 계기로 음. 좀 이런 점이 좀 시원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뭐 고향에 진짜 뭐 대통령이 나왔다 이게 뭐 보면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네. 이게 좀 정당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된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합천 사시는 분들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맞습니다. 예, 저희가 또 이름 짓는 거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제가. 예, 그래서 일회공원 말고 좀 좋은 이름 필요하면 제가 네네. 무료로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는 물론 이제 필요는 없는데 네. 진짜 굳이 음. 뭐 비용을 지급해서라도 좋은 이름 좀 만들어 달라. 네. 이러면은 네. 뭐 조금 더 좋은 이름 나올 수도 있겠죠. 원래 그럼요. 머리가 이제 기름 쳐줘야 오일을 쳐줘야 이게 쭉쭉 돌아가요. 그럼요. 뭐 가격대별 명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네네네. 1+1도 있고 그 2+1 방어 예. 패키지, 한우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정말 부끄러운 동료들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한석이었습니다. 예, 저는 손유진이었습니다. 예,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